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페이 관련군에 맥이 집중되면서 이쪽 섹터만 한 7천억 정도 거래가 실려 있습니다. 주가도 다 급등세 나와 있습니다만 또 시장은 또 주춤한 흐름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FOMC 앞둔 경계감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어제 일단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이것이 신용등급 상향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벤트 경계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경계감이라 하기는 이미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 이익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래쪽에서 나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또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좀 커 보이지만 이건 일반적인 관점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라면은 FMC 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이저가 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요. 현재 흐름으로는 오히려 FMC 이후에 상품 쪽에 움직임을 좀 보시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FMC 우려감은 이전에 이미 피크아웃이 된 상황이고 재료의 노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신동빈 회장이 국감에서 지금 속보로 타전된 소식인데 호텔 롯데를 내년 2분기까지는 상장하겠다라는 재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호텔 신라랑 롯데 쇼핑의 흐름들 보면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호텔 신라는 한 3% 상승권, 롯데 쇼핑은 한 2%대 하락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롯데케미칼 관련해서도 좀 연결된 그룹사이다 보니까 관심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롯데케미칼 자체로는 유가 같은 급등 나오면서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다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롯데 한 2% 오르고 있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앞서 롯데케미칼의 시장 내에서의 포지션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산업재, 경기 민감주 쪽에서 가격이 아래쪽에 있지 않고 오히려 연중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롯데케미칼의 현재 상대 강도가 좋은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바톤을 좀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라는 것을 저는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종목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스케일이라면 그 종목을 주도주라고 볼 수 있을 법한데 현재 제가 볼 때 롯데케미칼이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30만 5천 원의 이 6월달 고점을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불마켓으로의 전환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 그리고 밸류에이션형 종목군들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롯데케미칼이 오늘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어제보다 높은 가격대를 장중에 형성을 했었다라는 걸 보면 코스피 대형주들 전반의 체감 매기는 굳이 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디램의 공급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그런 분석들에 오늘 심히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한 6, 7% 급등 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하이닉스가 36,000원까지 와 있는데요.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지난번에 21선 깼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 그대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실적이나 성장이 아니라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서는 결코 우량한 종목군들을 밸류에이션적으로 월등한 메리트가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는 두려울 게 없다는 관점이었고 지금도 현재 시장은 그런 관점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갑자기 디램 메모리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 전망이 바뀐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FOMC를 앞둔 날 시세가 오히려 전국점을 뚫고 나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은 싼 주식은 지금은 너무나 편안한 자리다라는 데 대한 시장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본 밸류에이션이 월등히 싼 주식들은 매도가 약하고 계속해서 쇼커버 형태의 매수가 반복적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일단 방증하고 있는 시세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은 FOMC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후 섹터 전략을 좀 다시 세분화시키더라도 현재 위치에서는 밸류에이션형 종목군들이 가장 양호한 시세와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CJ ENM 보겠습니다. 오늘 YG엔터나 SM이나 쇼박스, CJ, CGV 이런 쪽들은 다 밀립니다만, ENM은 한 그래도 1%대의 상승이 반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는 전 코스닥 지수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기본적으로는 인덱스 플레이가 되지 않는 시장이었는데 올 상반기에 대형주와 코스피 어떤 경기 연동형 종목군들의 시세가 너무나 부재했던 상황에서
뭐 코스닥 지수까지도 중요해졌던 상황이 현실적으로 뭐 형성이 됐었는데 코스닥 인덱스 플레이가 안 되죠. 그러면 어차피 코스닥은 개별적인 섹터 싸움이고 종목별 움직임이었는데 그것이 집중화됐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전체가 중요했던 건데 이제는 코스피 쪽으로 시장의 플레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시장 플레이를 무시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시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코스닥 꺾인 주식들이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시세는 저는 이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 대한 접근은 낙폭과 대 시장을 보고 시장이 반등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면 올라간다 이런 접근 자체는 아주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신고가 돌파를 하고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군들, 성장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종목군들만 찾아서 싸우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CJ E&M의 가격 부담은 분명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기본적인 코스닥의 정체성 자체가 성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자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후에도 이익 전망치를 상향할 수 있는 스토리가 살아있는 종목이 이번에 시장 조정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고 있다라면 그런 대상은 그냥 코스닥 시장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종목 개별 종목으로서의 대응을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락 쪽 보겠습니다. 달러가 밀리면서 상품 가격은 좋았습니다만 여전히 좀 중국에 대한 우려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먼저 보시면 한 2%대 오늘 다시 반락하고 있습니다. 186,500원 선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좀 전략 짜야 되겠습니까? 네, 포스코가 사실 지금 가치주 중에서 제일 재미없고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도 하나의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섹터에서 꼴찌형 시세가 나오는 종목까지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준다라면은 앞서 있는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격이 포스코의 19만 원일 것 같은데요. 19만 원을 포스코가 현재 계속해서 2주 연속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여기를 완전하게 넘어서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철강, 조선 포함해서 전반적인 화학 섹터도 그렇고 증권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낙폭과 대형 종목군들이 60일선을 한 번씩 다 뛰어넘고 120일선 향해서 가는 이런 반등이 좀 연장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해서는 그 관점에서는 모니터를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의 목표치를 어디까지 잡고 갈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2콘텐트리가 오늘 21선 지지 받았습니다만 한 4% 급락 나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CJ E&M처럼 제2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도 모멘텀이 충분하죠. 메가박스에 대한 어떤 밸류 자체도 매력적인 수준이고 거기에다가 JTBC 쪽의 어떤 콘텐츠에 대한 이익 기대감 그리고 중앙일보급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60일선 수렴 정도라고 보면 한 2달 쉬었죠. 2달 쉬었고 지지라인은 대략 한 5,800원대 정도 확고하게 잡혀 있으니까 오늘 4%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로스컷을 한 4,850원 정도 잡는다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는 당장 안면 쪽에서 치고 나가는 시세권이 아니지만 저가 매수를 38,000원대 근접권에서는 한번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이 조정 자체를 아직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종목의 대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별주의 차트 매매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바이로메드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장 반등에서도 바이오는 좀 쉬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바이로메드 포함해서 오늘 셀트리온이나 삼성물산도 같이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바이로메드는 어제 급등 이후로 한 2% 정도 밀려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어제 장중 기준으로 7%대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시세를 보시면은 아주 크게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추세는 21선도 넘지 못하는 여전히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에서의 단기 반등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추세가 완벽하게 꺾인 성장 고밸류 종목군들은 여전히 조금이라도 올라오면은 손실을 1~2%라도 줄인 상태에서 매도하는 관점 계속해서 좀 유지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추세가 꺾인 가격이 17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17만 5천 원 이하는 전체가 매도의 구간이고요.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서 15만 원에 팔 수 있느냐 아니냐 이 정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매도이지 가격이 아니다. 팔아야 될 주식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높게 사신 분들은 내 매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손실률이 크다라는 것보다는 성장주가 꺾이면 결코 쉽게 돌아나가지 못한다는 경계감을 여전히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화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